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계획 등이 발표되며 점점 더 오른쪽 왼쪽 어디로 왼쪽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온 조응천 의원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데 거꾸로 왼쪽으로 열린민주당과 손을 잡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가장 당황스러울 사람은 이재명 후보 본인일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YTN 인터뷰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연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발언을 보고 친문 일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가 살아야겠다.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국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상식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중도층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국을 옹호해온 많은 친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이재명은 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걸까요? 이재명의 이 발언은 앞으로 큰 논란이 적어도 친문 진영에서는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 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굉장히 많은 의혹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작은 티끌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이 다 마르지 않았느냐, 건너긴 건너야 하느냐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바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오늘 CBS 라디오 발언 때문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결국 이번 대선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큰 것은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은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민주당 사실 좀 껄끄러울 겁니다. 자, 이 조응천 의원은 지금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거론했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기점이 조국 사태다. 아직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뼈아픈 지적이다. 언젠가는 맞닥뜨릴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다. 언론에서 혹은 상대 후보가 반드시 우리 앞에 그걸 내놓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중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아직 하기 전이다. 그런데 아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의 이 발언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조응천의 이 발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응천의 이 발언은 적어도 친문, 조국, 추미애 이런 성향의 지지자들한테는 쿠데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조응천은 했습니다. 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이 보시기엔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조응천의 발언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오늘 이재명 후보 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도 세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친문 진영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조국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저는 마녀 그 자체였던 점에선 과도하다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태도를 보고 중도층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뒤늦게나마 조응천의 발언을 보고 이제 조국 비판에 합류한 것일까요? 자, 선대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가능하면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 스마트화, 역량 중심으로 초선 재선을 가리지 말고 현역 외부 인사 가리지 말고 실력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고 하는데 추천이나 자원을 해주면 좋겠다. 나이를 가리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오늘 YTN 인터뷰는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자신이 급해지니까 조국을 비판하고 나선 걸까요? 아무튼 조응천 의원의 오늘 CBS 라디오 발언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소식 때문에 좀 가리긴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다만 문제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의 힘의 선대위 구성에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조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하나 못 버립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